이번 사연은 아이 혈액형 가지고 아는 척을 하며 친자 확인까지 한 무식한 남편과 시모를 처절하게 응징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못된 사람은 지능이 떨어져서 그런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을 하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연을 남깁니다. 세상에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입니다. 저를 아주 파렴치한으로 몰고 가정생활까지 파탄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디에라도 말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저는 32살 여자예요. 3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해서 지금은 아이를 키우고 있죠. 저는 원래 화학 계열 전공을 해서 대학원 졸업 이후에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남편과는 고등학교 동창이라 어쩌다 한 번씩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같은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되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워낙 털털하고 배려심 넘치는 사람이라 서로에게 호감이 생기고 바로 연애를 했습니다. 저도 큰 문제 아니면 예민하게 구는 스타일도 아니고 남편도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넘기는 타입이라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또 오산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진짜 싫어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고등학교 때도 저는 전교 10등 안에 들었다면 남편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뒤에 있었거든요. 맨날 만화책이나 보고 있는 친구로서 성격은 좋았지만 공부하는 태도나 성향은 저랑 정반대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건설회사를 작게 운영 중이라서 그거 물려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밥벌이는 나름 나쁘지 않게 되고 있더라고요. 같이 있으면 좋고 마음이 편해지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싶기도 했고 제가 커리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을 존중하는 것 같아서 관계가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았을 때의 일이에요. 저는 원래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영구직 특성상 흐름이 빠르게 바뀌기도 하고 아직까지 한국에서 여자가 워킹맘으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예요. 주변 친구들도 결혼하고 나서 경력이 끊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너는 최대한 아이를 늦게 낳으면 좋을 것 같아. 아무리 여자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거든. 저도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제 미래가 걱정이 되긴 했어요. 남편에게 이런 걱정을 비추긴 했는데 남편은 생각이 달랐나 봐요. 시댁이랑 남편 쪽에서는 한 살이라도 어리고 젊을 때 아이를 낳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말로 저를 설득했고 계획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가족 계획 때문에 일을 쉰다고 회사에 말을 하니까 굉장히 아쉬워하는 눈치였죠. 제가 맡고 있던 역할이 남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너무 미안해서 휴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했고 그 전까지 프로젝트를 좀 끝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야근도 진짜 많이 했네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보약도 지어 먹이고 밤에는 야식도 가져다 주면서 알뜰살뜰히 챙겼죠. 회사에서도 저희 남편 왜 이렇게 자상하냐면서 다 부러워했어요. 진짜 남편 잘 만나셨네요. 요즘에는 이런 거 신경 써주는 남편 별로 없는데 이 정도면 거의 공주님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들 남편 잘 만났다고 하고 부러워하니까 저도 그런가 싶었어요. 프로젝트가 끝나고 아쉬운 마음으로 회사 휴직계를 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허전하기도 했고 시간이 넉넉해지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쉬어본 적이 없으니까 시간을 잘 보내자 싶었어요. 아이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는 마음으로 태교도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도 철저히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런 저를 응원한다는 듯이 삼계탕이며 전복죽이며 보양식이란 보양식은 다 대령해 주더라고요. 어머니, 이러시면 힘드시니까 앞으로는 조금 줄이셔도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그이도 저한테 잘해요. 라고 말해도 한사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 말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름 좋았죠. 남편도 매일 배에다 대고 우리 아기 빨리 만나자고 하면서 기다렸고 시어머니도 배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사다 주면서 그날만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아이는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태어났고 남편도 외동이라 아들이 귀한 집안이다 보니까 손자가 나온 것에 대해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큰일했다 아가 얼마나 힘들었니? 힘들어서 축 처져 있는 저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격려하시는데
눈물이 다 나올 것 같았습니다. 조리원에서 몸을 풀고 있을 때에도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보다 더 챙겨주시면서 몸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갑자기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당신 애 혈액형 뭔지 확인했어? 갑자기 뜬금없이 혈액형을 말하니까 웬 뚱딴지 같은 소린가 해서 듣고 있는데 저희 둘 다 A형인데 애가 O형인 게 말이 되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말이 안 돼? 라고 했더니 어떻게 상식적으로 O형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냐면서 너 다른 남자 만났니? 라며 눈을 부라리는데 무섭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A5형이거든요. 본인 혈액형도 똑바로 모르면서 지금 누구한테 따지는 건가 싶어서 네 혈액형 뭔지 몰라? 하고 묻길래 A형이잖아 이렇게 대답했죠. 남편은 그게 A형 뭔 A형 너 생각하고 말하는 거지 지금 함부로 입 놀려서 사람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정확하게 확인해서 와라. 저는 애 낳고 온 사람한테 지금 뭔 소린가 싶어서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해서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솔직히 여러분 같으면 이해하시겠어요? 만에 하나 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한테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서 이제 와서 저런 의심이나 하고 있는 게 진짜 열불나잖아요. 남편은 그 뒤로 며칠간 조용했습니다. 저는 애를 혼자 돌보면서 남편하고 대화도 안 했고요. 그런데 3일쯤 지났을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그동안 내 편이었고 맨날 챙겨주시던 분이니까 내 마음 물어보시려고 하시나 보다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글쎄, 야 이년아, 너 몸을 어떻게 굴렸길래 애가 혈액형이 그렇게 나와? 너 야근하면서 남자 만나고 다녔니? 이런 말을 하면서 저한테 퍼붓기 시작하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어머니, 말 조심하세요. 어떻게 저를 의심하세요? 그리고 말했듯이 남편이 A5형이라 O형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더 따박따박 말을 했고 시어머니는 어디서 잘한 것도 없는 게 대답은 잘한다면서 저를 다그치려 했어요. 여자가 이렇게 말이 많으니 이런 사단이 나지. 내가 너한테 다리고 먹였던 것이 아까워 죽겠다. 모르겠고 우리는 친자 확인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리고 미리 짐 싸둬. 이미 이런 일 하나만으로도 저를 내쫓으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태도가 완전히 뒤바뀐 현실에 할 말이 없었어요. 이걸 친정에 말했더니 당장 짐 싸들고 친정으로 오라고 하셨고 저도 집에 남아있을 마음이 없어서 바로 애 데리고 가버렸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그걸 봤는지 전화해서 네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바로 나간 거 아니냐? 네 애기 잘 데리고 가고 우리는 친자 확인해놨으니까 법정에서 보자. 이런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했습니다. 뭔 친자 확인, 너는 그렇게 머리가 비어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니? 내가 이미 설명했잖아 이 등신아. 중학교 때 학교에 밥 먹으러 갔니? 저는 어디까지 설명을 해줘야 할지도 모르겠고 왜 설명을 해줘야 하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인터넷에 검색 몇 번만 해도 나올 텐데 자기들이 가진 느낌이 신념이라고 생각해서 저랑 싸우려고 하니까 더 이상 힘도 안 나고 그냥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친자 확인하면 제가 맞다고 나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절대 봐줄 생각이 없었어요. 솔직히 결과 나오자마자 남편 회사부터 뒤집어 엎어버려야겠다 생각했죠. 사람 명예훼손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손자 낳은 며느리한테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대한답니까? 그 뒤로도 시어머니한테서는 잊을만 하면 문자로 욕설이 날아왔고 저는 차단하고 싶었지만 나중에 양육권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하나하나 다 모아뒀어요. 전화가 오면 꼬박꼬박 받아서 녹음해뒀고요. 모자가 쌍으로 머리가 안 좋은 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증거로 남는다는 걸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욕하고 그러시면 나중에 불리하실 텐데 나중에는 어이가 없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뭐가 어쩌고 어째? 뭐가 불리해? 우리가 피해를 받구만. 이거 가지고 불리하다고 하면 이 세상 법이 잘못된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법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뭐 그러시던지 말던지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저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대한 만큼 저도 똑같이 갚아줄 거예요.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죠.
시어머니는 많이 배운 년이 남 무시하는 건 어디 안 간다면서 어디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진짜였습니다. 보통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오는데 10일이 되어도 결과를 말을 안 하길래 남편 회사로 애 데리고 찾아갔어요. 회사 사람들이 사모님 무슨 일로 오셨냐고 하고 20, 30명 되는 직원들이 다들 애기 보러 몰려오더라고요. 애기 아빠 어디 있을까요? 애기 아빠한테 할 말이 있어서 온 건데. 사장님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안 나오시는 걸 보니까 전화하시는 것 같다고 하면서 직원 한 명이 데리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문이 열리고 저랑 딱 눈이 마주치는데 망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싹 읽혔습니다. 자기 와이프 사지로 내몬 염치 없는 인간아, 이리로 나오시지?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더니 남편은 이 상황이 너무 창피했는지 뻘쭘하게 웃으면서 저희 앞으로 왔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아이고 우리 땡땡이 엄마랑 잘 놀고 있었어 하면서 안으려고 했어요. 어디랐냐고 하면서 애를 끌어안고는 남편 싸대기를 때려버렸어요. 남편은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뺨을 부여잡고 주변 눈치만 보고 있고 사람들도 순간 얼음. 왜? 뺨 맞으니까 창피하니? 네가 했던 말들은 여자인 나한테 어땠을 것 같아? 아기 원해서 낳았더니 다른 남자랑 뒹굴었니 어쩌니? 고생한 와이프한테 그렇게 하고 싶니? 니네 집 식구들 머리에 든 거 없는 걸 왜 나한테 풀고 지랄이야? 사람들이 저를 말리면서 왜 이러시냐고 했지만 저는 남편이랑 통화했던 내역을 전부 들려주면서 말했어요. 이 사람이 몸조리하고 있는 나한테 어떤 쌍욕을 했는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남편을 경멸하듯 쳐다봤고 사정이 있었다고 변명을 하는데 아무도 안 듣는 분위기였습니다. 야, 구차하다 구차해. 그리고 얘 네 아들 아니라고 네가 스스로 말했으니까 내가 알아서 키울게. 너는 상관하지 말고 앞으로 볼 생각도 하지 마. 위자료나 두둑히 챙겨놔라. 이 말을 남기고 바로 뒤로 돌아서 나와버렸고 남편이 쫓아와서 따로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저는 뿌리쳐버렸어요. 네가 무슨 낯짝으로 내 팔을 붙잡아. 더러우니까 놔. 남편은 너무 창피했는지 더 이상 저를 따라오지 못했고 저는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멍청한 인간, 지금이 쌍팔년도도 아니고 이런 일을 당하면 여자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나 보죠? 그 직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계속 왔지만 다 거절해버렸어요. 그러니 그날 밤 저희 친정 앞에 이 두 모자가 찾아왔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염치도 없는 인간들이 뭘 바라고 온 거냐면서 소금을 뿌렸고 그걸 막고 있으면서 두 손을 모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우리 손자는 그래도 우리 집안 핏줄 아니겠습니까? 한 번만 너른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는 본인이 얼마나 잘해줬는지를 어필하는데 역겨워서 말이 안 나왔어요. 어머니, 아무리 무식해도 인간적인 도리라는 게 있어요. 저한테 그동안 해주셨던 거 고맙지만 그건 순전히 그냥 손자를 낳을 여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신 적은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따박따박 말을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꿈뻑이고 있더군요. 남편은 면목이 없다는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 이미 이혼 준비 다 했어요. 이혼 변호사 만났더니 위자료 5천만 원 이상은 줘야 하고 매달 양육비도 상당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혼집도 제 명의로 돈 더 넣은 거 아시죠? 당장 뺄 거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돈 변제 바로 하셔요.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받아낼 거니까 돈 준비하시고 더 이상 찾아올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은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한 번에 그렇게 해버리면 그 돈을 어떻게 당장 갚냐면서 울먹였지만 저는 봐줄 마음이 없었어요. 네가 그렇게 곤란한 상황이었으면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됐지, 이 멍청한 인간아. 그러게 학창시절 남들 공부할 때 누가 놀기만 하래? 무식한 것도 죄야. 무식한데 지 생각이 옳다고 믿어버리고 남의 말 안 듣는 건 더 큰 죄고 하고 돌아서 나와버렸어요. 그 뒤로 둘은 꽤나 오랫동안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회사 앞 게시판에 그동안 시모와 남편이 저에게 했던 모든 행적들을 다 붙여놨어요. 임산부를 앞에 두고 어떻게 이런 말과 행실을 할 수 있냐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남편을 욕하는 분위기가 돌았고 거래처들 중에서 그걸 보고 더 이상 거래를 안 하고 싶다면서 끊어버린 곳이 여러 곳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너무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저는 가족에게도 잘 못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든 사업을 잘하든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자기 아들과 와이프도 잘 못 지키는 사람이 회사요? 절대 못 지키죠. 거기 다니는 직원들이 불쌍할 지경입니다.
이후 이혼은 준비된 수순대로 잘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견 없이 바로 판결이 내려왔어요. 남편은 제가 허락할 때만 아이를 볼 수 있게 되었고요. 저는 친정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다시 복직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사과한다고 무조건 받아주지 마시고 똑부러지게 해결하시기 바래요. 맞습니다. 무식한 것도 죄지만 무식한 주제에 자아가 강해서 남의 말을 안 듣는 건 더 큰 죄죠. 멍청한 사람들이 더 주관이 뚜렷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 지식의 한계를 자기도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들통나는 것이 두려워 늘상 강하게 말해서 남들이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뭘 모르면 배우면 되죠. 사람 각자가 배운 분야가 다르니 나이 먹어도 모르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수치스러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멍청한 사람이 다 못된 건 아니지만 못된 사람들 중에 멍청한 사람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